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의 국경지대에는 어떤 나라도 가지려 하지 않는 땅 비르타윌이 있습니다. 면적이 무려 2000km로 제주도보다 넓은 땅이지만 누구도 이곳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영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영국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런 곳이 생겨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앞에서 말했듯 비르타윌은 현재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르타윌의 바로 옆에 있는 할라이브 지역은 비르타윌과 달리 이집트와 수단 두 나라가 서로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분쟁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던 영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와 수단을 보호령으로 식민 지배하던 영국은 1899년 북위 22도에 선을 그어서 두 나라의 국경을 정했죠. 그 결과 비르타윌은 수단에 그리고 할라이브는 이집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2년이 되자 영국은 할라이브 지역에 사는 부족민들을 통제하는데 이집트인들보다는 수단의 총독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는 비르타윌은 이집트에 그리고 할라이브는 수단에 속하도록 두 지역의 소속을 바꿔버렸는데요. 하지만 이집트와 수단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직후부터 할라이브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라이브는 비르타윌보다 무려 10배나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무역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까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비르타윌은 자연환경이 척박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는 할라이브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던 1899년 국경선이 맞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수단은 할라이브가 자신들의 영토였던 1902년의 국경선이 맞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두 나라가 다 할라이브를 차지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르타윌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할라이브는 분쟁 지역이 된 반면에 비르타윌은 현재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땅이 돼버렸는데요. 할라이브는 1990년대 무렵까지도 실질적으로 수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남수단의 독립 등 수단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지면서 할라이브에서 수단이 철수하고 이집트가 대신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게다가 수단과 이집트는 애초에 국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라이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집트의 다른 지역과 똑같은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할라이브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비르타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이 비르타윌을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이 생겼죠. 2022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인 3명과 한국인 1명이 비르타윌의 소유권을 가지려 경쟁 중인데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비르타윌의 북수단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제레미야 히튼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던 제레미야 히튼은 자신의 딸 에밀리 히튼이 매년 생일 때마다 공주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자 정말로 자신의 딸을 공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제레미야 히튼은 국제법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딸을 공주로 만들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물었고 변호사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딸을 공주로 만들면 된다고 답해줬습니다. 이후 제레미야 히튼은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 속에서 비르타윌을 찾아냈고 2014년 그곳에 북수단 왕국을 세웠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제레미야 히튼은 에밀리의 7살 생일날 약속대로 딸에게 공주의 자귀를 내린 후 에밀리의 친구들에게 딸을 북수단 왕국의 공주로 불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비록 시작은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지만 이후로도 제레미야 히튼은 북수단 왕국을 실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죠. 이집트와 협력해 비르타윌의 일부 지역에 농장을 짓기도 하고 유엔에 신청서를 내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이집트 정부로부터 독립허가를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수단 왕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준 것까지는 아니었고 이집트가 수단을 견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에 불과하긴 했지만요. 유럽에서도 비르타윌과 비슷한 이유로 버려진 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리벌랜드라는 지역이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수백 년간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다뉴브 강을 국경으로 삼고 있었는데 19세기가 되었을 때 구불구불한 다뉴브 강의 모양이 배가 다니기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수로를 직선으로 바꾸는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구불구불했던 다뉴브 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나누면 크로아티아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기존의 다뉴브 강 모양 그대로 국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세르비아는 직선으로 바뀐 현재의 강을 국경으로 정해야 한다며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한 리벌랜드의 경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크로아티아가 리벌랜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세르비아의 말대로 직선으로 바뀐 국경을 따라야 하고 세르비아가 리벌랜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기존의 구불구불한 강 모양을 국경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나라 중 어떤 곳도 저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에도 앞에서 말한 제레미야 히튼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체코의 정치인 비트 예드리티카가라는 사람이 2015년 이곳에 리벌랜드 자유공화국을 세운 것인데요.
이후 그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까지 받고 있지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리벌랜드 자유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정작 공화국의 대통령인 예드리티카도 크로아티아 경찰에게 막혀서 자기가 세운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